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문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. 한 개인의 삶,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담긴 공식 문서인데요. 익명 처리된 어떤 개인 파산 사건의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입니다.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, 그 과정과 또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지점들, 이런 핵심들을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해요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먼저 사건의 기본 정보부터 좀 보죠. 사건 번호는 2024 하단 555호 이렇게 익명 처리되어 있고요. 서울 회생법원 사건입니다. 제1회 채권자 집회 예정일이 2025년 1월 15일로 잡혀 있었고 보고서를 낸 사람은 파산 관제인이네요.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파산 관제인의 최종 의견이 면책 허가라는 점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이 보고서가 중요한 게 파산 관제인, 그러니까 법원이 딱 선임한 중립적인 전문가가 채무자 상황을 조사해서 내놓는 첫 공식 보고서거든요. 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, 빚은 또 왜 생겼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법원하고 채권자들한테 알리는 거죠. 근데 여기서 관제인이 면책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건 조사 과정에서 뭐 특별히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이게 나중에 법원이 최종 판단 내릴 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채무자,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? 45세 여성이시고 대학교를 졸업하셨네요. 최근 10년간 어디 사셨나 이 주거 이력을 보니까 좀 변화가 많아요. 2014년부터 한 5년 정도는 김포 아파트에서 보증금 2천에 월세 120만 원. 꽤 비싸죠. 여기서 임차로 거주하다가 그 후에는 아버님 소유 주택에서 무상거주. 그러다 또 중간에 한 3년 정도는 고시원에서 지냈다고 나와요. 보증금 없이 월 23만 원. 그리고 현재는 다시 아버님 집에서 무상거주 중이시고요. 네, 월세 120에서 고시원, 그리고 다시 부친 집. 이 흐름만 봐도 경제 상황이 좀 그렇죠? 그렇죠. 직업 이력도 보면 2020년 이후로 A회사, B회사, 그리고 현재 C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 중이신데 현재 월 수입은 2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. 이 이력들을 쭉 보면 좀 어떤 점이 보이시나요? 아, 여기서 딱 보이는 게 그 주거 형태 변화랑 또 직업 이력에서 보이는 약간의 불안정성이죠. 특히 월세 120만 원에서 시작해서 고시원을 거쳐서 부친 집에 무상거주하게 된 흐름. 이건 경제 상황이 점차 좀 안 좋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. 고시원에 계셨던 시기에는 아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아버님 집에 의존하는 상황은 스스로 자립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. 뭐 이런 걸 시사하죠. 그리고 직장을 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옮기신 점이나 현재 소득 수준도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좀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결국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건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겠죠. 보고서를 보면 2024년 6월경에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그 주된 원인으로는 대출 이자 부담, 그리고 근로소득 감소, 또 생활비 지출 증가 이런 걸 꼽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좀 더 깊은 사연이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 파산 경위를 보면 정말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바로 이어진 경우예요. 2009년에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주부로 지내셨는데 남편분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채무자 본인, 그리고 친정 부모님 명의로 꽤 많은 빚을 냈다고 합니다.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뭔가 잘못해서 생긴 빚이 아니라 남편 문제로 생긴 빚이군요. 네, 그렇죠. 그게 시작이었어요.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이후에 남편의 불륜 문제가 터졌고 그래서 2019년에 별거에 들어갔는데 이때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줬다고 해요. 그러니까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카드 대출 같은 걸로 생활을 유지하다가 결국 2022년에 이혼을 하신 거죠. 정말 힘드셨겠네요. 네. 결국 남편이 남긴 빚 문제에다가 이혼 후에 혼자서 생계도 책임지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 그런 부담감. 그런데 소득은 낮고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. 청취자 여러분, 여기서 보시면 개인적인 관계의 어려움이 한 사람의 재정적 기반까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현재 이분의 채무랑 재산 상태는 어떤가요? 보고된 총 채무액이
약 1억 5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. 1억 4,984만 원. 채권자는 특정 카드사 외에 몇 곳이고 주로 2001년 5월경부터 발생한 생활비 관련 채무라고 하고요. 반면에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이게 전부예요. 은행 예금 약 455만 원. 네. 빚은 1억 5천인데 재산은 455만 원? 네, 근데 이 예금마저도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그 압류 금지 범위 내 최소한의 재산이라고 하네요. 네, 맞아요. 채무 대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 마련을 위한 카드 대출 같은 것들이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파산 관제인이 지난 5년간 채무자가 혹시 재산을 어디 숨기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건 없는지 또 전 배우자나 부모님, 자녀 명의로 뭐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이런 걸 다 면밀히 조사했거든요. 그런데 특별히 발견된 게 없다는 거예요. 은닉 재산 같은 건 없었다. 네. 그러니까 환수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만한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 말이죠. 이건 뭐 채무자가 정말로 스스로 빚 갚을 능력을 상실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모든 상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파산 관제인이 면책 허가 의견을 낸 게 어찌 보면 좀 단연한 결론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. 그렇습니다. 보고서 결론 부분을 보면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. 뭐 재산을 숨기거나 절차에 비협조적이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면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.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.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도 안타까운 측면이 많고 또 재산 상태나 이런 걸 다 고려한 전문가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저희는 한 개인의 파산 보고서를 통해서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, 또 그로 인한 채무 부담, 이혼,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한 개인을 재정적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파산 및 면책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엿볼 수 있었고요. 네. 참 이 사례를 보면 개인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를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더 고민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